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의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방북 승인이 과거와는 달리 신속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공직자의 재무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TA가 뉴욕시 학생들에게 매일 3일까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교환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복지 수혜가 절실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반 인스티튜시 이민자 19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 7명 중 1명은 영주권 취득에 대비해 공공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13%가 영주권 취득에 대비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공복지 수혜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인 저소득층의 20.7%가 이처럼 대답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미 소지한 이민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영주권자 소지자는 14.7%, 시민권 소지자는 9.3%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비현금성 복지 수혜로까지 공적 부조 범위를 확대한 이민 혜택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 SSI, 임시현금보조, 일반현금 구호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섹션 A 주거선택 바우처 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파트 D, 저소득층 보조 정부 비용을 통한 장기 입원 수혜 등의 비현금성 프로그램 등이 모두 이민 혜택 제한 대상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무부의 대북 지원 단체에 대한 방북 승인이 과거와는 달리 신속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북 의료 지원 단체는 방북을 위한 특별 여권 발급으로 단체 회원들이 이달 초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미시민권자인 한인 의료진 3명이 포함된 재미한인의사협회 관계자 4명에게 방북 특별 여권을 신속하게 발급해 이들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해 의료 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단체가 신청한 대북 의료 활동 특별 여권은 거부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 의료 사업을 벌여온 이 협회는 올해 연말에도 또다시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국무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며 접수 후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친우봉사회도 올여름 북한을 방문해 평양 인근 농장의 농업 기술을 지원하고 작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현재 2개월 만에 또다시 방북해 3주간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납세 기록 등 재무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부와 백악관이 막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공직자의 재무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주 상원과 하원은 어제 공직자의 재무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을 순차로 통과시킨 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게 보내고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지사 대변인은 쿠오모 주지사가 주의회가 결정한 원칙을 지지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의회의 법안은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방 하원의 세입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등 의회 특위가 연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뉴욕주의 세무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뉴욕주 안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료, 주정부에 납부한 기업들의 모든 세금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뉴욕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뉴욕주의 당면 과제들을 제쳐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잡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연방의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개인 납세 자료와 트럼프 기업의 자료 제출을 6년째 요구하면서 국세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끝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의회가 트럼프의 납세 자료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뉴욕시 학생들의 대중교통 통학이 간편해집니다. MTA가 킨더가든에서 12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반값 카드 혜택을 없애고 매일 3회까지 무료 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현재 학교에서 0.5마일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뉴욕시 킨더가든에서 12학년 학생들에게 매일 3회까지 전액을 면제해주는 무료 카드 혜택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습니다. MTA의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무료 카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학생들에게 버스 전철을 반값에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반값 버스카드 제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버스에 탑승해 카드를 사용한 후 나머지 요금 $1 35센트를 동전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 지연과 버스, 지하철 무임 승차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MTA는 반값 카드 제도의 폐지는 학생들의 통학을 간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낙태 합법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화당 성향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가 총기 규제 강화를 찬성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전국의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어떤 경우라도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해 지난 2004년 설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응답자의 32%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총 60%가 낙태 합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8%,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27%였습니다. 여성이 강간 등으로 임신을 할 경우 낙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82%가 찬성, 13%가 반대했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48%대 41%로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대법원이 낙태 관련법을 완화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0%가 그렇다고 했으며 반대로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35%가 찬성했습니다. 한편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94%가 모든 총기 구입 시 구입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총기 소유자들도 90%가 동의했습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도 61%가 총기 규제 강화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64%가 찬성했으나 공화당 성향 응답자와 총기 소유주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학생 교환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 인가 수수료도 $1,700에서 $3,000로 76%나 인상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달 24일부터 FM 비자와 J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학생과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수수료와 유학생 입학 허가서 발급 학교들의 인가 수수료 등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FM 비자 수수료는 현행 $200에서 $350로, J 비자는 $180에서 $220로 각각 오릅니다. 다만 입주 가정부 취업을 통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 캠프 카운슬러, 여름 취업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35로 유지됩니다. 또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 인가 수수료도 $1,700에서 $3,000로 76%나 인상됩니다. 특히 분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현장 방문 조사 수수료를 $655씩 더 내야 합니다. 이 밖에 지금까지 무료였던 I-20 발급 학교들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승인 신청이 앞으로는 $1,250를 내야 하며 승인 신청이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도 $675의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은 유학생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 강화, I-20 인가 학교 관리 감독 강화,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관광 상용 비자와 FM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온라인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인 e-프로세싱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뉴욕의 여러 매장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스타벅스 고객 10명은 맨하탄 뉴욕주 법원에 스타벅스가 뉴욕에 있는 매장들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살충제인 디클로르보스를 사용해 독성 물질에 노출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디클로르보스 살충제를 지난 3년 동안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장과 함께 스타벅스 매장에서 조리되는 음식 주변과 환풍구 등 부근에 이 살충제가 놓여있는 사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살충제는 2007년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노출 시 메스꺼움과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혼수 상태, 호흡 곤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디클로르보스가 함유된 살충제는 사람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 제기와 함께 이 살충제의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학군인 팰리세이즈 팍 공립학교들의 노후화로 대대적인 개보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학군 교육위원회 스테파니 장 부위원장은 주정부가 5,600만 달러 규모의 팰리세이즈 팍 공립학교 개보수 프로젝트 예산의 40%를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은 또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사 내용이나 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40%의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위원은 주민들이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감안해 투표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로 인해 팰리세이즈 팍 학군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조셉 시릴로 교육감과 이현진 교육위원 등은 얼리 차일드후드 초등학교, 린드버그 초중학교, 팰리세이즈 팍 고교 등 3곳에 지붕과 천장, 보일러와 에어컨, 전기시설, 창문, 곰팡이 확산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 5,600만 달러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팰리세이즈 팍 공립학교들이 지난 40년 가까이 개보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화장실에 가는 것을 꺼릴 정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들에서 최근 쥐의 출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쥐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으나 뉴욕시의 쥐 퇴치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는 보도에 쥐가 자주 출현해 사람들이 이를 피해가고 있고 자동차 엔진의 전선을 갉아먹는 일도 발생했으며 맨하탄 식당들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가 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브롱스 시형 아파트에서는 쥐를 밟을까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목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시 311 민원 신고 핫라인으로 걸려오는 신고 전화도 지난 2014년 관련 신고가 12,61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7,353건으로 38%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항상 쥐가 많은 도시였지만 최근 번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쥐 급증과 관련해 뉴욕시 건설 붐이 쥐의 출현을 돕고 있다며 곳곳에 쥐가 숨을 곳이 없어 거리로 나오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쥐들이 겨울을 넘기고 활동하고 있고 뉴욕시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 쓰레기가 증가해 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시카고, LA 등의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쥐의 개체가 15%에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거리 곳곳에 쌓여가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심각한 건 그 안에 노숙자들도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돌아다니는 쥐로 인한 발젠티푸스 발병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길거리와 뒷골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거리 곳곳도 옷과 음식물 등이 뒤섞인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더미에 쥐가 들끓면서 쥐에 붙어있는 벼룩이 발진 티푸스를 옮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무슨 수로 다 그걸 치러요. 우리가 봐도 어마어마해요. 가서 보면은. That does scare me because the rats are really around this area. They're really populated, like overpopulated. You randomly just see them walk by. So it does concern me because I have a business here. And it concerns me because I wouldn't want to be contacted typhus. 여기는 LA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골목길입니다. 벌어진 노숙자 텐트부터 대형 가구까지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LA시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쓰레기 산더미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는 그때뿐. 불과 며칠 사이에 또다시 쓰레기들이 버려지면서 투기와 회수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y'll come out and they'll clean. They'll clean it, every maybe like once a month. But they'll clean it the next day. It's full of trash. So it's like a never-ending cycle. 시 당국에 쓰레기 청소를 요청한다고 해도 실제 수거까지는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Because we can't just pick up their items, we have to give them enough time to get the items, vacate the area, and then come in and pick it up. So it's a whole procedure. Because if there are people living there, it's considered a homeless encampment. But if there aren't people living there, it's just trash. We just pick it up. But if there are people, it's a different story. 쓰레기로 인한 유해 설치류 박멸에 나서고 있는 뉴욕, 워싱턴 등 다른 대도시들과는 달리 LA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위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 샌퍼나도 밸리까지 훔친 차량으로 추격전을 벌인 50대 음주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제 오후 7시쯤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RV 차량 운전자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5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60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역주행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으며 최소 차량 6대와 충돌한 뒤 오후 7시 35분쯤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와 주민 등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HP에 따르면 RV 차량은 지난달 다우니에서 도난당한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DUI를 비롯해 뺑소니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뉴욕시경은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까지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저지도 이번 주부터 6월 초까지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지지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민주당 경선 후보로 합류된 뒤 처음 발표된 조사에서 8%만이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8%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 주 상원의장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 말소, 마리화나 소지 처벌에 관한 법안들이 지난 20일 주 상하원 관련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를 통과해 표결을 앞둔 상태였지만 결국 표결은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법안만 24일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퀸즈 커뮤니티 보드 3이 이민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인 이민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민위원회에서는 시형 아파트, 노인 아파트 문제와 대중교통, 영어 교육 등 이민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됐으며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